안녕하세요, 프리쌤입니다. 오늘 챕터 8에 화훼장식 식물 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래야 돼? 이거는 왜 꼭 이 이름이어야 돼? 뭐 이름도 잘 모르는데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은 챕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왜라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실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냥 내 것으로 흡수시키고 아예 그냥 외워버리셔야 되는 그런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장식 식물 관리에서 그 섹션 1에는요, 재료 분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식물 재료 분류, 뭐 기간, 형태 및 용도, 그리고 품질에 관한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식물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식물학적인 분류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던 계문, 강목, 과속종 이렇게 식물의 그런 단위를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주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거는 종이에요. 종. 가장 하위 계급 종. 그리고 가장 큰 상위 계급은 개, 무슨 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게 문제로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 제일 큰 거는 개고 제일 작은 단위는 종이다. 계문, 강목, 과속종 이렇게 그냥 아예 외워버리시면 돼요. 근데 책에는 물론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나눴는데 거꾸로 외우든 앞으로 외우시든 제일 작은 것과 큰 단위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주 쓰이는 계급 단위는 과 이하, 과, 속, 종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식물 이름을 이야기할 때도 종명, 속명, 그리고 명명자, 종속, 명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거를 종, 속, 과 이렇게 분류되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과별 분류가 있는데요. 과명, 이거는 패밀리 네임이래요. 그래서 얼굴은 다 다르게 생겼지만 같은 가족 안에서의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 간의 형태와 생태적 특성의 유사성이 많아서 구분이 용이하여 널리 사용된다 했는데요. 뭐 국화과, 뭐 아니면 물풀의과 이렇게 무슨 과에 속해 있는 그런 식물들을 보면 뭐 국화, 뭐 해바라기, 코스모스, 거베라 이거는 생긴 게 비슷하네? 라고 느끼게 되죠. 그걸 국화과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패밀리 네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예학적인 분류가 있는데요. 그 원예학적인 분류에서는 얘네들이 얼마만큼 생활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 동안 감상할 수 있는지를 조금 기간적으로 나눠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화훼식물 재료 분류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요, 기사 시험을 볼 때 똑같이 계속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외우기 싫다 혹은 왜 라는 말을 붙이지 마시고 다 외우셔야 돼요. 꽃 이름을 다 외우기 힘든데 이걸 다 어떻게 하지? 라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문제 자체를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원예학적인 분류를 보면요. 1, 2년 초 두 해살이, 한 해살이, 두 해살이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종을 해요. 씨를 심고 뿌리고 키우는데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 생활환이 1년 이내 혹은 2년 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식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커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데까지 1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은 내년에 또 심고 그 다음에 또 심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하류이기 때문에 나무처럼 뿌리가 깊게 들어가가지고 오래오래 볼 수 있는 그런 꽃들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게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봄에 뿌리는 아이들이 있고 가을에 뿌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게 기능사 시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이름도 있고 한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이 혹시 보실 때는 한자가 있어서 편하실 때도 있지만 젊은 분들이 보실 때 영어 이름이랑 매칭을 하면 조금 더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한자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춘파 1년초, 봄춘자 썼죠. 그러면 춘파 1년초 같은 경우는 봄에 씨앗을 뿌려서 그 해에 보는 거예요. 1년 동안. 주로 열대, 아열대 원산일 단일성 식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활한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종류를 보니까 봄에 파종했다. 그러면은 꽃이 피고 우리가 그것을 감상하고 혹은 열매 맺는 데까지 1년밖에 걸쳐서
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여름이 지나서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는 초하루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려서 봄에는 꽃을 바로 보지 못해. 그러면은 여름, 가을에 꽃을 보는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맨드라미, 나팔꽃, 코스모스, 백일홍, 천일홍, 해바라기, 채송화, 페투니아, 미모사, 분꽃 이런 것들이 춘파 1년초라고 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장을 직접 다녀볼 때 그 계절에 있는 꽃들이 어떤 건지 좀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시장 가서 꽃 이름을 바로바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고, 일단 없다 그러면은 빨리 그거를 캐치하고 싶으실 때는 식물에 관련된 책들을 미리 구비하셔서 보시는 게 제일 좋죠. 서칭해가지고 보실 수도 있지만요. 그걸 내 정보로 만드시려면 그런 또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춘파 1년초는 봄에 파종해서 1년 안에 생활한이 끝나는 그 아열대, 주열대 식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파 1년초는요, 가을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을에 파종 후에 어린 싹으로 겨울을 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추위가 약간 있어도 괜찮은 아이들이겠죠. 겨울을 지나서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초여름에 결실하고 고사하는 화초류로 주로 온대지방이나 아한대지방 원산이며 대부분 장일 식물이다 그랬습니다. 데이지, 스위트피, 양귀비, 스톡, 시네라리아, 펜지, 프리밀러, 금자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추파 1년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봄의 꽃을 보는 애들이에요. 그쵸? 봄에 씨를 뿌려서 봄의 꽃을 보는 애들이 아니고 봄에 꽃이 있으려면 미리 파종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봄에 볼 수 있는 애들, 양귀비, 스토크, 시네라리아, 펜지, 프리밀러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관찰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시에서 혹은 관내에서 계속 계절이 바뀌면 식물들을 이렇게 세팅을 다시 하시잖아요. 그때 봄에 봤던 식물들, 이렇게 둥그렇고 큰 화분에, 공원에 혹은 여기에 심는 꽃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봄에 피는 꽃들은 얼굴이 크고 납작한데 화단을 아예 색깔별로 이렇게 막 바꾸시는 경우에, 계단화단 같은 그런 경우에 이런 추파 1년초 꽃들이 많거든요. 뭐 펜지나 프리밀러, 금자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 전까지 볼 수 있는 꽃들이 추파 1년초에 해당되는 꽃들이 많습니다. 자, 2년초는요, 두해 살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생활한이 2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년에 걸쳐서 파종하고 개화하고 결실하고 죽음에 이르는 식물이다 라고 했어요. 캄파눌라, 초롱꽃, 석죽, 달맞이꽃, 디기탈리스 등 소수인데, 소수라고 했으니까 2년초를 그냥 외워두는 게 좋으시겠죠? 자, 그 다음엔 숙근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다년생 식물이에요. 그래서 여러 해 살이 식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파종 후에 2년 이상 살아있는 초본성 식물이에요. 노지숙근초, 온실숙근초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노지숙근초라는 건 말 그대로 바깥에 막 누가 손을 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클 수 있는 그런 노지에서 자랄 수 있는 숙근초인데요. 이건 뭐 구절초, 국화, 금개구, 꽃잔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온실숙근초는요, 온실 그리고 실내에서 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추위에 약하다는 애들이죠. 보니까 거베라, 군자란, 극락조화, 델피늄, 마가릿, 문주란, 베고니아, 아스파라거스, 안스리움, 제라늄, 카네이션 등이 있습니다. 네, 노지숙근초와 온실숙근초의 차이는 내한성에 강하냐, 추위에 강하냐, 아니면 온실에 그 따뜻한 곳에서만 자라냐, 이 차이예요. 얘 숙근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년생이다 라고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별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구근류예요. 구근류. 이거는 정말 저 또한 기사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막 이름을 헷갈리지 않으려고 막 애써서 공부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기사 시험에도 계속 나온다라는 거는 그 화해식물의 재료 분류와 막 이런 원예학적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쓰기도 하고 뭐 체크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문제들이었는데, 형태에 따른 분류를 정말 중요하게 꼼꼼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구근류는 말 그대로 알뿌리 식물입니다. 우리가 뭐 튤립이라든지 히아신스 이런 애들은 수서나 이런 애들은요 양파처럼 뭐 이렇게 단단하게 둥그런 알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보고 넘어갈게요. 알뿌리 식물인데 구근, 이거는 뿌리가 두꺼워졌거나 줄기가 두꺼워졌거나 라는 거거든요.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인경이라는 게 있어요. 비늘줄기라고 하는 건데요. 경자는 줄기고 근자는 뿌리다 라고 구분을 일단은 해 놓으시고요. 인경은 비늘줄기인데 땅속 줄기 둘레에 다육이의 잎이 비늘처럼 달렸다 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데, 이것의 종류를 한번 보니까요. 맨 끝에 양파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양파, 이게 뿌리가 아니고 줄기였구나. 이제 생각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양파 다시 우리가 관찰해 보면 양파 밑에 뿌리가 다른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파는 뿌리가 아니라 줄기였다. 비늘줄기였다.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꽃들이 있는데 누군가 봤더니 튤립, 수선화, 백합, 히아신스, 무스카리, 스노우드롭, 아마릴리스, 양파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경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봄에 많이 볼 수 있는 꽃인데 혹은 겨울이 지나면서 볼 수 있는 꽃인데 라고 약간 조금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구근류도 봄, 가을에 파종하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구경했어요. 동그란 알줄기라고 하는 거예요. 경은 줄기라 했으니까 땅속 줄기 자체가 비대해졌대요. 땅속 줄기. 자, 그럼 생각해보면 이거는 맨 끝에 우리가 보니까 토란이라는 게 있어요. 토란도 줄기예요. 토란 줄기가 두껍게 점점 커지고 비대해지는 건데요. 글라디올러스, 리아트리스, 크로커스, 프리지아, 토란, 이것이 구경입니다. 자, 괴경인데요. 덩이 줄기라고 해요. 막 이렇게 괴라고 하면은 막 모양이 정확하지 않고 막 울퉁불퉁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딱 생각나는 거, 괴경은 덩이 줄기는 감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땅속 줄기 끝이 비대하다. 줄기가 비대해진 거예요. 얘도. 이거는 감자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네모네, 칼라, 칼라디움, 시클라멘, 감자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경. 네, 경자가 나온 거 보니까 뿌리 줄기겠죠. 땅속 줄기가 비대해진 것으로 얕은 땅속으로 뻗어나가며 마디와 부정근이 생기고 땅 위로 잎을 낸다. 우리 생강 생각하시면 돼요. 칸나, 꽃창포, 붓꽃, 알스트로메리아, 연꽃, 파초, 생강 등이 있습니다. 괴근은요, 조금 덩이 뿌리인데요. 뿌리가 아주 비대해요. 고구마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긴 애들이 글로리오사, 달리아, 도라지, 라넌큘러스, 작약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장 가면 사실 절화 상태로 꽃을 보기 때문에 이 뿌리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양재시장만 가도 그 하우스동에 가면은 이렇게 구근만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한번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데 종류별로 다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봉지에 다 따로따로 몇 개씩 묶어서 파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 같은 것들 많이 서칭하셔서 보시고 인경, 구경, 괴경, 근경, 괴근, 이것을 문제가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구근 식물들도요, 심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해요. 우리가 초하류를 1년초, 2년초 할 때 춘파 1년초, 추파 1년초 이렇게 구분했던 것처럼 구근들도 춘식구근, 추식구근이라고 있습니다. 춘식구근은 당연히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봄에 심어서 여름, 가을까지 꽃을 보는 아이들이고요. 추식구근은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지나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춘식구근은 글라디올러스, 칸나, 달리아, 글로리오사, 수련, 아마릴리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꽃들 같은 경우는 봄에 화단에 같이 심으실 수 있는 꽃들이에요. 근데 겨울을 지나야 되고 내한성이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조금 추위를 한번 견뎌봐야 되는 식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추식구근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수선화라든지 아네모네, 아이리스, 라넌큘러스 이런 아이들은 다 추식구근이에요.
추식구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겨울 지나자마자 볼 수 있는 꽃들이 있어. 뭐 튤립, 라넌큘러스 무스카리와 이런 아이들은 추식구근이다 라고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인데요. 화목류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꽃이나 잎, 열매가 아름다워서 관상 가치가 있는 목본식물이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본 거는 초화류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무라고 여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생활하는 1, 2년밖에 되지 않아요. 봄에 심든 가을에 심든 1년밖에 보지 못했는데 화목류는요. 목질화되어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1, 2년생이 아니에요. 그냥 심어놓으면 계속 보실 수 있는 관상의 가치가 높은 꽃이든 잎이든 관상 가치가 높은 식물입니다. 자, 그거는 관화수, 관엽수, 관실수 이렇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꽃을 보려고 하는 식물인지 잎을 보려고 하는 나무인지 열매를 보려고 하는 나무인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관화수, 꽃이 달려있겠죠? 그리고 목련, 벚나무, 배롱나무, 동백, 무궁화, 진달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관엽수는 잎이 독특하고 예쁘기 때문에 관상 가치가 높은 그런 나무니까 은행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해양목, 주목, 돈나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잎이 예뻐서 관상 가치가 높다라기보다도 아니면 이 잎사귀의 모양이 특이하고 또 오래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엽수를 좋아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자, 관실수는요, 뭔가 동글동글한 게 달려있어요, 열매가. 그런 것들을 보시는데, 좀작살나무, 모가나무, 멋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덩굴식물이 있는데요. 덩굴식물은 만경식물이라고도 불러요. 나팔꽃, 부겐빌리아, 등나무, 덩굴장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딘가에 의지해서 키가 크는 아이들. 뭔가 장대나 끈 같은 거를 걸어 주어야지 그걸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식물들이에요. 관엽식물 있어요. 관엽식물 아까 얘기했지만 잎의 모양이나 색상 등이 독특하고 아름다워서 잎만으로도 충분히 관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식물이에요. 근데 목본성 식물은 우리가 아까 화목류처럼 나무가 단단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초화류하고는 또 다르실 거예요. 떡갈잎 고무나무, 벤자민 고무나무, 야자루, 파키라, 드라세나, 코르딜리네 이런 나무 종류가 있고요. 덩굴성은 스킨답서스 이렇게 타고 올라가거나 밑으로 쭉 떨어지는 그런 소재의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스킨답서스, 마삭줄, 몬스테라, 푸미라, 고무나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덩굴성 식물들은 목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줄기가 얇고 그걸 타고 올라가거나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아주 좋아요. 초본성 식물들은요, 디펜바키아, 아나나스, 구즈마니아, 싱고니움, 옥시카디움, 점란, 페페로미아, 군자란, 염란, 칼라디움 등이 있습니다. 자, 구근성 식물, 관엽식물 중에는 알로카시아, 마란타 이런 게 있어요. 알로카시아를 구근식물인 줄 몰랐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알로카시아는 이렇게 단단한 튼튼한 이런 통처럼 생긴 밑부분이 통처럼 생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알로카시아도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밑에가 빨리 이렇게 눅눅해지고 뿌리가 썩어버리면 통째로 툭 빠져요. 그래서 알로카시아도 구근성 식물이구나. 그래서 물을 한꺼번에 많이 주거나 거기가 너무 축축하게 관리를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7번의 다육식물을 보면요.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줄기와 잎이 다육화된 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육식물은 수분을 잘 가지고 있는 잎사귀들이 있죠. 만져보면 통통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는 식물들이에요. 예를 들면 용설란, 돌나물, 바위솔, 칼랑코에, 알로에, 코끼리, 꿩의 비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칼랑코에나 코끼리니 꽃이 너무 예쁘고 또 단단해서 얘가 다육식물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다육식물도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름을 잘 외워두셔야 돼요. 가끔 난 이름에 다육식물을 넣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한다거나 다육식물 중에서 또 이제 관엽식물 이름을 넣어서 다음 중 다육식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꼭 잘 외워두시면 돼요. 자, 선인장은 다육화된 식물 중 잎이 단단하고 좁아지면서 뾰족하게 가시로 바뀐 식물인 거 아시죠? 자, 난과 식물은 양분과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위구경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과 식물은 지나갈게요.
그런데 원산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줄 수 있어요. 왜? 동양란이 있고 서양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이라고 말한다면 뭐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이쪽에서 많이 자라는 자생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양란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그 서양 열대 아열대산의 란입니다. 그래서 꽃이 크고 되게 화려하고요. 동양란은 아주 향기가 진하고 꽃이 자주 많이 피지는 않아요. 그리고 꽃이 크지도 않아요. 하지만 향기가 굉장히 진하고 좋습니다. 종류로는 동양란의 춘란, 한란, 보세란, 석곡, 나도풍란, 새우난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서양란은 카틀레아, 덴드로비움, 반다, 파피오페딜럼, 팔레놉시스, 에피덴드럼, 신비디움, 온시디움 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서양란들도 잘라서 절화용으로 많이 판매를 하시거든요. 분화 식물처럼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걸 난이 아닌가 보다 착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생장 습성에 따라 또 다른데요. 지생란, 착생란 등이 있습니다. 이 난이 흙 속, 땅 속에서 그냥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난이 있는데 그게 지생란이고요. 춘란, 한란 등 대부분의 동양란들이 자생란들이 이 지생란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착생란은 어딘가에 붙어서 사는 난이에요. 그래서 나무나 바위에 붙어서 고착 생활을 하는 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근이 있대요. 그건 공기뿌리라는 건데 이게 뿌리가 밖으로 나와 있어도 숨을 쉬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난이에요. 카틀레아, 팔레놉시스, 덴드로비움, 에피덴드럼, 온시디움, 반다, 덴파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반다라는 서양란은 그냥 행잉해서 걸어놓고도 많이 감상을 하세요. 꼭 어딘가 심거나 이렇게 붙여놓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반다 같은 경우는 뿌리가 공기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작은 이런 틀에다가 고정만 해서 천장에 걸어놓고 감상을 하실 수 있다. 이게 착생란입니다. 자, 식충식물이 있는데요. 벌레나 작은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포충랑, 포충엽 등이 있는 식물입니다. 이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뭐 끈끈이 주걱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작은 벌레나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식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향성 식물은 당연히 향이 있는 식물을 얘기하는 건데 줄기나 꽃, 잎, 뿌리 등에 향이 있어서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초본 식물을 말합니다. 약간 그 허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로즈마리, 라벤더, 민트, 타임, 레몬밤, 뭐 선백리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엽식물은요, 반입식물, 무늬식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잎에 2가지 이상의 색이 나타나는 식물입니다. 러브체인이나 벤자민 고무나무, 싱고니움, 아이비, 칼라디움 등이 있고요. 자, 섹션을 문제풀기를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그 112페이지에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화해식물의 분류 중 옳지 않은 것. 화해식물을 분류했어요. 뭐 난과식물, 뭐 관엽식물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1번, 군자라는 난과식물이다. 2번, 팔손이 나무는 관엽식물이다. 3번, 아이리스 크로서스는 구근류에 속한다. 4번, 수근류는 다년생으로 자라는 것을 말한다. 사실 이거를 앞에 거를 우리가 쭉 읽었지만 다 외우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군자란, 무슨 난이라고 붙었다고 해서 다 난과식물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페이크죠. 군자란은 난과식물이 아닙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팔손이 나무는 관엽식물이다. 맞죠? 팔손이는 특이하게 잎 손바닥 펼친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맞고요. 아이리스 크로서스 구근류 맞고요. 수근류는 다년생으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 더. 7번. 봄에 심는 알뿌리 화초로만 나열된 것은 봄에 심는다. 그러면 춘식 구근을 말하는 거겠죠. 봄에 심는 알뿌리 화초. 자, 1번 칸나 달리아 글라디올러스, 2번 칸나 튤립 수선화, 3번 글록시니아 백합 크로커스, 4번 칼라 수선화 글라디올러스. 칸나하고 칼라하고 헷갈리는데 칸나는 조금 아주 정말 키가 큰 화단에 심는 키가 큰 식물이고요. 칼라는 얼굴이 이렇게 대롱처럼 이렇게 길어지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보니까 봄에 심으면 언제 꽃이 핀다 했어요? 여름이나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는 아이라고 했어요. 봄에 피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튤립이나 수선화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가을에 뿌려서 봄에 볼 수 있는 꽃들입니다. 그럼 2번은 아니겠죠.
그러면 튤립이나 수선화가 들어가 있는 그런 보기를 제하시는 거예요. 그럼 4번 아니겠죠? 백합은 사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꽃들이라서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 대신 여름에 그리고 가을까지 많이 볼 수 있는 꽃들 뭘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알리아라든지 글라디올러스 같은 꽃을 잘 모르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외워야 돼요. 그러면 백합, 크로커스 이것보다 다알리아, 글라디올러스는 여름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봄에 뿌려서 여름, 가을까지 볼 수 있는 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1번 칸나, 다알리아, 글라디올러스가 춘식구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화훼 식물 재료의 기간, 형태 및 용도를 살펴볼 건데요. 앞에서는 식물학적 분류, 그리고 형태적 분류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원예학적 분류, 식물학적 분류, 형태적인 분류, 원산지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두 번째는 그 식물의 형태를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꽃이 있고 그러잖아요. 일단 뿌리의 종류를 보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읽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뿌리는 원뿌리, 수연뿌리가 있고요. 말 그대로 죽은과 지근이 뚜렷하고 주로 쌍떡잎 식물이다. 이거 우리 과학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수연뿌리는 두꺼운 뿌리 없이 다 잔뿌리로만 존재하는 아이들이고요. 정근과 부정근, 이거는 그냥 읽어보고 지나갈게요. 자, 특이 기능성 뿌리가 있는데요. 저장근, 기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장근에 우리가 구근 식물을 배웠던 것처럼 뿌리의 일부가 양분을 저장하면서 비대해지는 식물들을 말해요. 우리가 아까 구근 식물에서 배웠던 고구마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알리아나 당근도 저장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근은 공기 중에 드러나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뿌리래요. 그러니까 땅 속에만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막 우리 옥수수나 대나무 같은 것들 생각해보면 키가 쭉쭉 클 때 뿌리가 위쪽으로 더 올라오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주근이라고 하고요. 흡수근은 공기 속의 수분을 흡수해요. 이거는 우리가 착색란 생각했을 때 풍란, 석고쿨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생근은 어디에 이렇게 같이 붙어서 살 수 있는 뿌리인데 오리나무, 더부사리, 겨우사리, 새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부착근은 담쟁이, 능소왕 어딘가에 기대서 자라는 아이들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뿌리의 어떤 그런 기능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다 라고 보고요. 호흡근은 당연히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땅속 뿌리로 전달하는 뿌리다. 호흡근은 습지식물 중 뿌리를 땅 위로 내서 공기를 흡수하고 땅속 뿌리로 전달하는 뿌리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뿌리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뿌리는 생장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장점, 뿌리 골무, 뿌리 털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길이 생장을 할 건지 양쪽으로 생장을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관다발, 물간, 체간, 형성층 이런 거는 읽어보고 지나갈게요. 뿌리에 우리가 주목할 거는 사실 뿌리의 기능이에요. 식물을 지지해주고 물과 무기 양분을 흡수해주고 양분을 저장해주고 호흡작용을 한다. 이게 뿌리의 기능이거든요. 앞에 원뿌리, 수연뿌리 이런 것보다도 이 뿌리의 기능을 더 중요하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줄기 보겠습니다. 줄기의 형태 및 구조를 보니까 줄기의 외형에 마디, 절간, 여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줄기의 구조는 표피, 피친, 관다발로 구성된다고 있어요. 또 여기서 우리 또 줄기의 기능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운반하는 것, 지지하는 것, 호흡하는 것, 저장작용을 하는 것도 줄기의 기능이다 보시면 되고요. 줄기의 종류는 땅위 줄기, 땅속 줄기 이런 것들이 있고 줄기의 변이가 있어요. 줄기, 비늘줄기 우리가 아까 인경이라는 거를 배웠는데 그것처럼 구근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인경, 구경, 괴경, 근경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육경이 있는데 줄기가 통통하게 변한 거예요.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덩굴손, 시계초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경침, 주화 이런 것들이 줄기가 변이된 형태의 식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잎 세 번째는 잎인데요. 잎은
외부 구조는 잎사귀, 잎자루, 턱잎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쌍떡잎 식물이냐, 외떡잎 식물이냐 이런 것들로 잎사귀만 보고도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잎의 형태는 단엽과 복엽 등이 있어요. 단엽은 잎자루 하나에 잎사귀가 하나인 구조예요. 이렇게 하나. 근데 복엽은 잎사귀가 3개 이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상복엽이냐 장상복엽이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엽축을 중심으로 깃털 모양의 작은 잎이 여러 개 붙어 있다. 그러면 우상복엽이라고 하고 잎자루의 선단에 작은 잎이 손바닥 모양으로 여러 개 붙어 있다. 그럼 장상복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잎도요, 줄기가 변했던 것처럼 잎도 변하는데요. 인편엽, 비늘 조각처럼 편편한 작은 잎이 붙어 있는 것, 뭐 아니면 겨울 눈, 개나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편 양추류 뿌리 부근, 덩굴손, 낭상엽, 엽침, 포라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포라는 것을 한번 보고 갈 건데, 포라는 거는 꽃이나 화설을 감싸는 잎으로 광합성이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안수리움 같은 걸 보시면 돼요. 안수리움은 넓은 이런 잎사귀에 동그랗게 길쭉한 막대 같은 것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꽃이에요. 옆에 색깔을 나타내주고 그거를 감싸고 있는 듯한 그 잎은 걔가 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이나 화설을 감싸는 잎이 꽃잎처럼 변형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라도 그렇고요. 스타티필름도 그래요. 안스리움, 스타티필름, 칼라는 불연포라고 해가지고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 안에 길쭉한 대처럼 생긴 노란색 대가 꽃이고 옆에 감싸고 있는 애는 포다. 총포라는 것이 있는데 국화라고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엽서라는 것도 있고요. 엽서는 잎차례를 말해요. 뭐 마주낙이냐, 어긋낙이냐, 뭐 근생이냐, 뭐 이런 거, 대생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잎의 기능은 광합성, 증산, 호흡작용이 있다. 자, 꽃을 볼게요. 꽃은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등이 있고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꽃에 분류할 때 완전하냐, 불완전화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완전화는 당연히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모두 있는 꽃이고요. 불완전화 같은 경우는 뭐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중에서 하나 이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 안성화와 양성화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거 뭐 하나의 꽃에 수술, 암술이 다 들어있는 게 꽃이고 암수가 각각 따로 피는 꽃이 단성화다. 잎하나냐 합하나냐. 잎하나는 꽃잎이 나눠져 있는 거, 합하나는 통꽃으로 되어 있는 거. 호꽃과 겹꽃은 호꽃은 찔레꽃, 겹꽃은 카네이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막 잎이 정확하게 우리가 그림 그리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혹은 하나, 둘, 셋, 넷 잎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꽃들을 홑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잎이 여러 개 겹이 있다. 그럼 겹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설상화와 관상화가 있는데요. 설상화는 꽃잎처럼 보이는 혀 모양의 꽃으로 여러 개의 설상화가 모여서 하나의 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들레 같은 거예요. 관상화는 통상화라고 했는데 엉겅퀴 같은 것 여러 개의 관상화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꽃처럼 보이는 것들을 관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상화랑 관상화가 같이 있는 꽃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국화, 코스모스, 해바라기입니다. 자, 기형화 이거는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 밑에 팁에 보니까 난의 구조가 있어요. 꽃받침이 있고요. 꽃잎이 있고요. 입술꽃이 있고요. 예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꽃과는 조금 모양이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고 꽃은 이게 가끔은 이제 문제로도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포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117페이지에 육수화서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육수화서를 보니까 곰봉 모양의 육질의 꽃대에 꽃받침과 꽃잎이 태화된 작은 꽃이 밀집되어 있음. 크고 다채로운 포엽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안수리움, 칼라, 스타티필름, 몬스테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육수화서라는 거는 그 포 위에 단단한 그 대가 붙어 있는 거, 그것이 육수화소고 그게 꽃이다 라고 여기시면 돼요. 자, 그럼 벌써 문제 하나 풀 수 있게끔 육수화서 외우셨죠? 자, 화서, 꽃차례라는 것들이 있는데 무화나서는 꽃대 아래에서 위로 겉에서 중앙으로 꽃이 피는 것을 무한화서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유한화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한화서는
선단 맨 끝에서 점점 아래로 꽃이 피는 거, 길쭉한 꽃이라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피는 거, 그리고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피는 것이 유한화서라는 거예요. 자, 무한화서에서는 수상화서가 있고 총상화서 있고 원추화서, 삼방화서, 산형화서, 두상화서 있고요. 요것들은 꽃이 줄기를 따라서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보여주는 꽃들이에요. 수상화서 같은 경우는 한 꽃대에 꽃자루 없는 꽃들이 그냥 촘촘하게 여러 가지가 붙어 있어요. 한 대에 꽃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게 맹문동, 글라디올러스 같은 거예요. 꽃이 피어 있으려면 꽃대가 있고 꽃이 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꽃들이 수상화서고요. 총상화서 같은 경우는 긴 꽃대에 꽃자루들이 어긋나게 붙어서 밑에서부터 위로 피는 꽃이래요. 뭐 델피늄, 스톡, 금어초, 무스카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피는 꽃들이 총상화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추화서는 원뿔 모양으로 꽃이 펴요. 그 예를 들면은 아스틀베, 남천, 억새 이런 거 생각하시고요. 삼방화서는 꽃가지의 길이가 위로 갈수록 짧아지고 선단이 평평해져요. 그게 뭐냐면 수국, 아래서부터 꽃이 피고 위에도 꽃이 피고 한데 거기가 평평해져요. 그게 산방화서고요. 산형화서는 비슷한 길이의 꽃들이 방사상으로 형성됐다. 이건 아가판서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 꽃들이 펴가지고 동그랗게 되어지는 거. 두상화서는요, 화서축이 짧아서 두상 또는 원반 모양을 내고 있는데 꽃자루가 없는 작은 꽃이 모여서 피었다고 해요. 그래서 해바라기, 맨드라미, 국화, 코스모스, 거베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상화서는 밑으로 이렇게 꼬리처럼 늘어지는 꽃인데 뭐 버드나무나 참나무 같은 거 있고요. 육수화서는 아까 제가 설명했고, 유한화서 중에서는 단정화서, 집산화서, 뭐 수상화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상화서의 일부가 된 작은 꽃이 위에서 아래로 핀다라고 했던 용담, 리아트리스 요거 정도는 제가 빨간색으로 대놨는데 그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꽃의 기능은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수분,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붙는 걸 수분이라고 하고, 수정은 정액과 난세포가 합쳐지는 것. 그래서 씨방은 열매, 미씨는 씨가 된다. 이 밑에 그림을 보고서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건지 다 아실 거예요. 자, 화색은 플라보노이드류, 카로티노이드류, 베타레인류, 클로로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화색을 내는 이 특징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플라보노이드는 안토시아닌, 그러니까 화청소 등의 적색, 등색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보라색, 분홍색. 카로티노이드는 카로틴과 크산토필에 의해서 황색, 적색이 발현되고요. 베타레인류는 선인장, 채송화, 분꽃 등이 해당되면 황색부터 적자색까지 발현된다. 근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화색을 내는 이 아이들이 또 다르구나 라고 이렇게 외우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물 재료 품질을 이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건데요. 품질의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외적 품질, 내적 품질. 외적 품질에는 절하의 균형, 꽃과 줄기, 잎의 외관도 등 이런 것들을 외적인 품질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거. 내적 품질은 절하의 수명과 관련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앞에서 전처리하는 거, 에틸렌, 뭐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들, 에틸렌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되게 많이 얘기했었죠. 그게 내적 품질과 관련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요소로 시대의 유행, 경기 상황, 절기, 소비자의 욕구 등에 따라서 품질 기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절하의 선별과 포장, 품위 등급 기준, 그리고 크기 선별 기준이 있습니다. 자, 3번에서 이제 우리 118번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자, 1번 볼게요. 잎의 기공이 주로 하는 일은 뭘까요? 잎사귀. 흡수작용하냐? 광합성 작용하냐? 증산작용하냐? 분해작용하냐? 이거예요. 잎의 기공이 하는 일. 근데 잎은 사실 광합성도 하고 증산작용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광합성이나 증산작용이나 할 수 있는데 기공이 주로 하는 일들은 증산작용이에요. 증산. 3번이고요. 자, 우리 3번에 우리가 아까 포엽에 대해서 배웠는데, 포엽이 꽃처럼 보이는 식물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1번 포인세티아, 2번 플라밍고 안스리움, 3번 부겐빌리아 글라브라, 4번 범부채. 누가 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일까요? 포인세티아나 안스리움, 글라브라는요 다 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꽃이라고 여기는 애는 육수화서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형태로 꽃 그 포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포인세티아도 마찬가지예요. 자, 범부채는 포는 없고 잎사귀가 그냥 긴 것뿐이에요. 그래서 꽃을 제외하고 잎사귀만 넓게 부채처럼 쓸 수 있는데 범부채는 포엽이 발달한 식물이 아니다. 자, 4번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문제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인 식물체 줄기의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식물체 줄기의 기능이에요. 줄기는 1번 식물체를 지지하는 기능 맞죠? 2번 향기의 기능. 향기의 기능? 이거는 틀리죠. 3번 물질 통로 기능, 4번 양분의 저장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쉬운 문제였어요. 네, 오늘 이렇게 챕터 8에서 우리 섹션 1 화훼식물 재료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화훼장식의 정의와 기능 그리고 화훼장식의 역사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 공부 열심히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열심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출문제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문제도 계속 반복할 때마다 그냥 답만 매기지 말고 지나가지 마시고 문제를 통으로 외워서 아예 나의 정보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